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볼 거예요. 방금 전에 조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 정도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조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볼 거예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법을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익힐 건데, 자, 지금 테이블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풀었던 문제 방식을 바꿀 겁니다. 아예 바로 엎을 거예요. 자, 지금 문제를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됐었던 이유가 테이블의 그 데이터라고 하는 그 정보들이 서로 다른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얘네를 한 군데로 취합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야 되니까 여기 갔다가 이 정보 알아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쪽에 와서 이 정보를 또 알아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거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이게 아니고 여기 있다. 아니다. 이거 말고 여기서 가져오죠. T 오더 T 오더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T 유저 유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T 프로덕트 지금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그림판에 다 몰고 있는 건데 얘를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여기 좀 이렇게 됐네. 자, 일단 이 상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한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잠깐만요. 1번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우리가 구하려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회원 정보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오더 테이블에 있는 주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 오더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쿼리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합쳐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예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오더 테이블과 이거는 하나 써놓고 가자. 여기가 오더, 여기가 이제 유저, 여기가 프로덕트 테이블이죠.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오더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봤을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회원을 찾아갔어요? 유저 NO라고 하는 컬럼의 데이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유저 테이블에 가서 얘랑 비교를 해봤죠. 지금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1, 2, 3, 4, 5, 6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테이블을 합칠 거예요. 이쪽은 하지 말자.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6, 1, 4, 1, 5니까 순서대로 6, 1, 4, 1, 5 아이고야. 자,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오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일까요? 문제가 있는 데이터일까요? 올바른 데이터일까요? 지금 이렇게 합쳐놓은 이 결과가 이건 너무나도 올바른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테이블 두 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유저 NO를 확인을 했고요. 그 유저 NO랑 ID가 일치하는 애들 순서대로 갖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 6, 1, 4, 1, 5, 6, 1, 4, 1, 5 동일하죠? 얘는 맞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문을 한 회원이 누군지 회원 정보에 대해서 테이블을 두 개를 갖다 붙였는데 이 붙일 때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우리가 조건을 따졌죠. 유저 NO랑
유저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랑 일치하는 조건을 따져보고 그 조건대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얘는 맞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조인을 사용하면 이러한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셀렉트 쿼리를 실행할 당시에 그 셀렉트 쿼리가 실행되는 그 시점에 이러한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조인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서로 다른 테이블로 나눠져 있을 때 우리가 이거 한번 하고 저거 한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로 합쳐진 형태처럼 간주하고 셀렉트 쿼리가 실행되는 시점에만 그때만 이렇게 간주해 놓고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면 우리가 원하는 손흥민의 주문 개수 같은 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진짜 실습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작성한 이 한 줄의 쿼리, 우린 지금까지 이러한 쿼리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from 뒤에 테이블이 하나가 오는 건 해봤는데 지금 구분자, 콤마라고 하는 구분자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면 의미적으로만 봤을 때 나는 줘야 할 거야.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T-오더와 T-유저로부터 라고 하는 것 같죠? 얘가 문법상으로 에러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결과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총 66개래요. 우리 오더 테이블에 11개의 주문 정보가 있었고요. 유저 테이블에 6명의 회원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두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를 줘야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66개나 나와버렸어요. 이건 왜 이럴까요? 지금 데이터를 잘 보시면 주문 정보 아이디가 1인 게 6개 있어요. 유저 NO가 다 1이에요. 1번 상품을 주문했대요. 근데 회원이 1번부터 6번까지 다 있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맞는 데이터라고 하면 이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1번 주문에 대한 주문자 정보, 회원 정보가 6명이라는 거예요. 1번 주문에 대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주문 하나당 하나의 주문 번호를 가져야 되는데 주문 번호는 1로 동일한데 이걸 6명이 주문했다라는 겁니다. 말 안 되죠.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자, 테이블을 T-오더와 T-유저에서 모든 걸 다 줘야 할 거야 라고 해서 얘가 이런 결과를 보여준 건데 지금 MySQL이 왜 66개나 되는 데이터를 보여줬냐? 이거는 자, T-오더한테는 1부터 11개까지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었고 T-유저한테는 1부터 6개의 데이터, 6명의 데이터가 들어있었어요. 자, 얘네들을 모든 경우의 수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걸 한 거예요. 왜냐? 어떤 걸 기준으로 이 두 테이블을 합칠 건데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온절이라고 하는 친구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는 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조인도 아직 안 썼어요. 지금 이 형태가 가능한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얘기를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헷갈리는 거라서 얘기를 안 드리고 조인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자, 그 부분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이해가 나아요. 지금 얘는 그냥 기준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테이블을 두 개를 합칠 때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칠 건지 기준 명시가 안 돼서 얘가 하나의 주문 번호당 6명의 회원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갖다 붙였다. 그래서 11 곱하기 6이 됐기 때문에 66개의 데이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6개 중에서 한 개만 맞는 데이터겠죠. 또 밑에 이 6개 중에서 한 개만 맞는 데이터예요. 그렇게 총 11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게 맞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11개의 데이터라는 건 림퍼 어디 갔어? 여기다.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상상하고 우리는
허리를 날린 거였는데 이렇지 못하고 66개나 보여주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올바르게 기준까지 명확하게 잡아주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볼 건데, 얘네 이제 줄바꿈을 좀 할게요. 줄바꿈을 안 하면 좀 많이 헷갈리실 거라서. 일단 t 오더 테이블로부터 모든 거를 조회를 할 거예요. 근데 테이블 두 개를 엮을 거기 때문에 jo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거고, 이 뒤에 유저라는 테이블을 로더랑 합쳐버릴 겁니다. 자, 이 상황일 때 요거까지만 일단 볼까요? jo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두 테이블을 합칠 거야 라고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방금 전 상황이랑 똑같은 결과를 보여줘요. 기준이 없으니까. 온절이 빠져 있으니까. 기준이 없으면 컴마로 테이블을 나열을 하든 조인을 써서 나열을 하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인과 온은 무조건 세트다. 조인이 왔어? 그럼 온이 무조건 와야 돼. 온이 왔어? 온이 오려면 애초에 조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온절로 조건을 따져볼 건데, t 오더에 있는 어떤 데이터와 t 유저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매칭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상황이에요. 유저 NO라고 하는, 얘는 오더에 있는 유저 NO죠. 얘랑 t 유저에 있는 id랑 일치를 하게끔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 매칭이 이 방식입니다. t 오더의 유저 NO와 t 유저의 id, 얘네 둘이 같으면 테이블을 합쳐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한 키워드가 inner join이기 때문에 완벽히 교집합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림판에서 만들어놨던 형태와,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봐야 더 이해가 쉬울라나? 어때요?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이제 메타데이터 부분이 잘려가지고 없는 건데, 결국 회원 정보 테이블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똑같습니다. 둘이 같은 데이터예요.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왜냐? 제가 이거랑 똑같은 잘라내기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같아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jo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했고 온절로 기준까지 명확하게 잡아줬더니 얘가 테이블을 합친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만큼의 쿼리가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테이블을, 자, 이 테이블이 아니라 지금 이 결과로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의 테이블처럼 우리가 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뽑아내면 됩니다. 조건도 줄 수 있고. 자, 왜요? t 유저의 유저 네임, 얘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조건을 부여해 볼게요. 왜? 여기 세미콜론 뭐야? 어때요? 아까 그 합쳐진 상태가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걸어서 셀렉트를 했으니까 그 테이블, 보였던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을 따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 count, 이거 때려버리면 나오죠. 분리되어 있는 테이블을 내가 셀렉트를 하는 시점에만 하나의 테이블처럼 간주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분리하기 전에 있었던 단점인 녀석들을 보완하기 위해 테이블을 분리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단점들이 장점으로 극복이 된 거고, 분리했기 때문에 생겼던 단점은 조인이라고 하는 역할로 단점을 극복해버린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이런 겁니다. 테이블을 분리해놓고 연관이 있는 데이터들끼리만 테이블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분리를 다 해놓고 서로 다른 테이블들을 엮어가며 이렇게 조인으로 사용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테이블들을 엮을 때 기준이 되는 거는
항상 한쪽은 PK가 되고 한쪽은 FK가 되는 이런 형태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 PK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사실 조인을 하기 위해서예요. 가장 큰 이유는 PK라고 하는 고유 식별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조인을 완만하게 사용하기에 좀 불편해요.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PK를 정해주고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몇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TOrder라고 하는 테이블과 TUser라고 하는 테이블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user NO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따지기 전에 앞에 이런 걸 붙였죠. 지금 사실 얘는 이거 없어도 결과 똑같거든요. 이것도 없어도 돼요. 얘는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건 뭐라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에러 내용을 봤을 때 column id in or is ambiguous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단어가 애매모호한 이란 뜻이에요.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id 컬럼을. 그 이유가 뭐냐? t order 테이블에도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t user 테이블에도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id 컬럼이 들어가 있죠. t order에서의 id인지 t user에서의 id인지 내가 판단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해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 말고 얘네들은 왜 뭐라고 안 해요? t user한테는 이 user NO라는 컬럼이 없어요. 그리고 t order한테는 user name이라는 컬럼이 없어요. 서로 컬럼 이름이 중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애매한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아니어도요. 이거 무조건 붙여야 돼요. 안 붙여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이걸 적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뽑아낼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실수할 가능성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 지금 여기에 TOrder, TUser 이렇게 매번 쓰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매번 써주고 그러면 쿼리가 또 읽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별명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한테 별명을 짓는 거 우리 어제 별명 부분에서 배웠어요. 컬럼에도 지을 수 있고 테이블 이름에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놓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상 얘도 좀 더 정확하게 잡으려면 만약에 에스터리스크를 쓰지 마라 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게 좀 더 좋은 표현이에요. 같은 결과를 뵙긴 당연히 할 거지만 제가 왜 오더에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거 5점은 오더 테이블의 별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오더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로 개수를 세겠다라고 한 건데 제가 이 컬럼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에스터리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더 좋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상 지금 여기다 어떤 컬럼을 넣어도 다 되거든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3이라고. 근데 얘가 제일 올바른 데이터예요. 왜냐면 오더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주문 번호.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주문 개수죠. 그럼 각각의 주문이 고유 식별값으로 존재하는 게 id잖아요. 그러니까 이 id의 개수를 세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사실상 이게 제일 깔끔한 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인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테이블들을 막 여러 개를 엮기도 할 거고 2개를 엮기도 할 거고 막 다양하게 사용을 할 건데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고요. 그 인지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꺼내야 되는 셀렉트 조회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조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입맛대로 다 골라 쓸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웨어는 그 from 다음에 조인이 있으면 조인이 오고요. 조인 다음에는 on이 무조건 세트로 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줄 때 웨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온절에서 기준 역할을 했으면 그 뒤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조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떨까요? 결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해요. 이것도 가능한데 이 방식을 좀 더 선호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제 온절에 이어붙는 조건들은요. 테이블을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얘는 이제 테이블을 서로 다른 테이블을 연결하는 기준 역할을 할 건데 지금 일반 조건처럼 썼어요. 근데 사실상 얘도 연결하는 기준의 기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절에는 연결하는 기준 역할을 연결하는 기준 역할로 최대한 쓰고요. 그 외에 실제로 연결된 데이터, 테이블이 합쳐진 이후에 조건을 줘야 된다 라고 하면 보통 그냥 웨어절로 사용을 합니다. 자, 왜냐면 이게 온절에서 조건으로 동작하는 방식과 웨어절에서 조건으로 동작하는 방식의 순서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찾을 거야. 이런 거를 찾을 건데 어디로부터 t 오더와 t 유저를 합치겠네? 그래서 t 오더와 t 유저를 이렇게 합치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온절, 이 id가 일치하는 부분 얘를 찾아냅니다. 이 교집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와요. 뽑아올 때 애초에 유저 테이블에 손흥민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네? 그러면 여기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애들만 얘랑 합쳐요. 순서가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합쳐지고 나서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상황에 이 조건을 같이 봐요. 그게 온절에서의 조건이에요. 근데 웨어절 같은 경우는 온절이 다 끝나고 이게 없다라고 하면 온절까지 끝나요. 그럼 테이블을 진짜 합쳐놔요. 하나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온절의 조건을 걸어야 실행 속도가 빠른 경우도 있고 웨어절의 조건을 놔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된다는 아닌 거죠. DB는 항상 이런 게 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인데 여기에 썼을 때 여기에 썼을 때 여기에 썼을 때가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결과는 같지만 실행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거를 막 디테일하게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려면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드렸죠? DB를 공부하는 과정이 1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6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거의 이제 6에 도달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아직 한 4까지밖에 안 왔어요. 4 조금 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풀어볼 건데 손흥민이 산 상품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번 문제에서는 손흥민이 주문한 주문 개수를 알기 위해서 오더랑 유저를 합쳤죠. 근데 2번 문제는 오더랑 유저 합쳐야 돼요? 합쳐야 돼요. 왜냐면 손흥민이 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문한 걸 알아야 되니까 오더 테이블 필요한 거고 손흥민이라는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유저 테이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상품까지 알아야 되니까 프로덕트 테이블도 필요한 겁니다. 3개를 엮어야 돼요. 근데 이 테이블 3개 엮는 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일단 셀렉트 절은 별로 놓고 진행을 좀 할게요. 일단 이 오더 가져와요. 여기서 뭐랑 합쳐요? 키 오더에 있는 유저 N1 유저에 있는 아이디를 합쳐요. 그래서 테이블 아까 여기서 봤던 거 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처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내요. 자, inner join t 유저 on 이거 별명 바로 지을게요. 요점 유저 N1 얘랑 요점 아이디랑 합쳐요. 그럼 이 결과가 합쳐진 결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온 이 결과에 하나 더 합쳐요. 그냥 여러 개를 합칠 때 내가 조인을 사용해서 이걸로 합칠 거야,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합칠 거야 라고 명시했죠. 그리고 이 상태, 이 결과 얘랑 하나 또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냥 조인 오면 돼요. 여기서 똑같이 이너 조인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밑에서는 레프트 조인을 해도 되고 라이트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단 우리 상황에선 지금 이너 조인만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너 조인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T 프로덕트랑 합칠 거야. 얘도 별명을 짓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랑 프로덕트라고 하는 테이블과 서로 합칠 건데 이때는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이 둘을 합칠 때 프로덕트 NO랑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ID랑 합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가 프로덕트에서 얘가 PK일 텐데 이 PK를 참조하고 있는 게 얘니까 유저에는 참조하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 봐야죠. 근데 얘는 이 합쳐진 테이블 안에 있으니까 쓸 수 있겠죠. 자, 5점 프로덕트 NO 얘랑 U가 아니지 P점 ID랑. 자,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합쳐진 결과에다가 하나 더 합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름이 뭐야? 어디서 프로덕트 NO를 가져와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프로덕트 NO는 실제로 오더 테이블에 있는 거잖아요. 오더에 있는 얘 가져오면 돼요. 이걸로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테이블 3개가 엮이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유저 NO라고 하는 이 부분과 유저에 있는 ID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로 일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프로덕트 NO라고 하는 이 부분과 프로덕트의 ID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로 지금 일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이만큼과 이만큼이 일치하는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만큼과 이만큼이 일치하는 거 한번 눈으로 따져보세요. 어때요? 일치하죠?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면 테이블을 여러 개를 합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3개를 다 합쳐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결과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손흥민이 구매한 상품 정보예요. 그럼 일단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손흥민 먼저 추리면 손흥민이 산 것만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보여줄 때 상품 정보만 보여주면 되니까 P네임 조회하면 되겠네요. 근데 P네임은 어떤 테이블에서 존재하는 컬럼이에요? 프로덕트 테이블에 존재하는 컬럼이니까 P네임 이걸 조회를 할 건데 이렇게 합쳐진 테이블의 조건으로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네임의 값이 손흥민인 애들 이렇게 조인에 대한 건 사실 조금 지금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개념적으로 좀 뭔가 이게 뭐야 좀 헷갈린데?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중요한 건 테이블을 합치는 역할을 하는 게 조인이고 그 합칠 때의 기준을 명시하는 게 온이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테이블을 합친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실제로 합쳐준다. 이게 전부예요. 그 합쳐낸 결과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꺼낸다 까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3번 스쿼트를 산 사람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테이블 뭐뭐 필요해요? 뭐뭐 합쳐야 돼요 지금. 자, 스쿼트 어떤 테이블에 들어있는 정보예요? 프로덕트. 샀대요. 주문 정보 어디 있어요? 오더. 사람 이름 보여줘야 되죠. 사람 이름 어디 들어있어요? 유저. 그러면 결국 3개 또 다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타이핑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우리 테이블 3개 합쳐놓은 거 아니었어요? 가져와요. 봅니다. 자, 뭘 따져봐야 돼요? 스커트를 산. 이건 조건이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그 구매를 한 사람 이름인 거고. 그러면 조건에는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P네임이 상품명이 스커트인 애를 먼저 추려낸다면
왜? 이거 뭐야? 웨어가 없네요? 먼저 추려낸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정보만 나올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는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네임이 될 거니까.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 유저는 같은 유저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럼 이거 같이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디스팅트 걸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중복 제거돼서 성애교 하나 나올 거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가 될 거예요.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 4번.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주문 개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얘는 어떤 테이블 필요해요? 이 문제 풀 때 상품 테이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상품 테이블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오더랑 유저만 합치면 되겠네요. 셀렉트 일단 별로 해놓고 from t 오더 얘랑 합칠 거야. t 유저를. 근데 어떤 기준으로? 얘한테 있는 유저 NO와 유저에 있는 ID를 기준으로 합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별명 지을 때 제가 지금 OU를 계속 쓰고 있고 프로덕트 테이블이면 P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쓰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그냥 진짜 지금 순간에 별명을 짓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편한 이름으로 그냥 써주면 돼요. 근데 제가 OU를 쓰는 이유는 앞에 공통으로 T로 시작하는데 얘는 O로 시작하고 얘는 U로 시작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별명을 지을 건데 여기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원래 테이블 이름보다 길어진 별명이라면 굳이 이 별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단 식별이 가능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묶어서 조회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주문한 이란 조건을 우리가 따져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누가 몇 번 주문했냐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여기서 따져봐야겠죠. 여기서 이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회원별로 몇 번이나 주문을 했는데 라는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카운트. 근데 여기도 사실 이것보다는 요점 아이디가 좀 더 명확하겠죠. 주문 개수니까.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뭐라 해요. 뭐라 하진 않지만 이상한 데이터가 나와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보던 거죠. 손흥민이 11번 주문했다? 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빠뜨린 게 뭐예요? 그룹화. 그룹 by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 컬럼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룹화를 진행을 해야 이 데이터가 올바르게 나올 거니까. 그럼 회원별로 몇 번씩 주문을 했는지 카운트를 쓸 수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렬합니다. 이거 바이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얘 기준으로 해야죠. 주문 개수 기준으로. DSC. 그러면 역순 정렬 해줄 거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주문한 애 한 명만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 리밋 1. 그럼 유저 1이라고 하는 애가 3번이나 주문을 했네, 얘가 제일 많이 주문을 했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형태로 바꿔보자면 유저 네임까지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개수 한 번에 나올 거니까. 자, 근데 보세요. 제가 그룹 바이 설명드릴 때 집계 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들은 그룹 바이 절에 모두 다 명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정석이다, 순서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저 지금 유저네임도 조회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 썼죠. 그룹화 안 했잖아요. 근데 문제 없네요. 자, 이 상황은요.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 따라 다른 거예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 바이저에 진짜 모든 걸 다 명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써주는 게 맞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별명을 붙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별명을 다 달 건데 자, 달았어요. 또 어디 건드려야 돼요, 저? 문제는 없거든요? 쿼리가 실행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별명 달렸으니까. 지금 또 쿼리를 실행한 건데 문제가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아마 여기도 될걸요? 얘도 사용 가능. 그룹 바이저에도 이 별명 사용 가능. 근데 백틱이 아니라 만약에 홀다운표였다면 안 되겠죠?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었다면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걸 줘야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룹 바이에 뭘 써줘야 될까요? 지금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 명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에스터리스크, 별이죠. 근데 별은 모든 컬럼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 이거 써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문법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이럴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 두 개의 테이블 혹은 세 개의 테이블, 여러 테이블을 합쳤는데 조인을 했는데 별을 그냥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별을 그냥 쓰진 않습니다. 별을 그냥 쓰면은 합쳐진 테이블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는데 보통 어떤 테이블의 모든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점 이러면 오더에 있는 모든 정보 플러스 주문 개수라는 컬럼을 가져오는 거고 만약에 U.별 이러면 유저에 있는 모든 정보 플러스 카운트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만약에 이게 5였다면 그룹 바이는 이렇게 써줘요. 이게 뭐예요? 오더에 있는 PK예요. 만약에 여기가 유저의 모든 거였다면 유저에 있는 아이디를 써줍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해서 컬럼을 조회를 했는데 그룹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PK를 그룹화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스터리스크를 조회를 할 때는 그룹 바이를 PK 가지고 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손흥민이 회원 정보가 쭉 나왔는데 손흥민이 주문 개수 3개야.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자, 여기서는 몇 개 테이블 합쳐야 돼요? 자, 소지섭이라는 정보 유저에 있죠. 소지섭이 사용한 금액을 찾으려면 얘가 일단 주문을 해야지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주문 테이블 필요하고 금액 어디 있어요? 상품 테이블에 있죠. 그럼 3개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 3개 합쳐놓은 거 이거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얘를 보면 자, 정보 다 합쳐져서 나왔죠. 여기서 소지섭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왜요?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네이밍 소지섭인 애를 찾으면 소지섭이 구매한 주문한 주문 번호를 주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다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총 금액만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보여줄 금액은 누구를 합쳐야 돼요? 프라이스, 상품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컬럼에 합을 구해야겠죠. 여기도 이 프라이스 앞에 P를 빼도 어차피 프라이스라고 하는 컬럼은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인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컬럼 쪽도 똑같이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 지금 13만이 나오는데요. 하나로 합쳐놓고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뽑아오는 과정은 우리가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테이블이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과 다를 게 진짜 하나도 없는데 테이블이 분리된 상태지만 우리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간주를 하고 문제를 푸니까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합칠 때 기준을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 기준은 보통 PK가 된다. 이게 조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꽤나 많은 SQL 문법들을 배웠어요, 지금. 이제 DDL 영역도 배웠는데, drop, create, use도 완전 여러 가지 배우고, 이제 DML로 넘어와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거 3개보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얘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조인들은 다 셀렉트에서 다뤄지기 때문이에요. 테이블이 600개 이렇게 있어도 이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테이블을 엮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관계가 엮여있지 않으면 안 될 수 있겠지만 엮여있는 테이블이라면 실제로 저는 실무에서 테이블을 그때 8개였나 9개였나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엮어서 이렇게도 엮어내고 이렇게도 엮어내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조인하고 그 결과랑 이렇게 조인한 결과랑 또 조인하고 이렇게 한 애랑 또 이렇게 조인하고 결국 엮어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냥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8개, 9개를 쓰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 한 3, 4개는 많이 엮어서 쓰거든요.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였고 3, 4개 정도 쓰는 거는 거의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2개도 잘 없어요. 기본 거의 3개 정도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좀 공부하시면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정말 이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뻔해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 정해진 길을 밟아 나가기만 하면 그 밟아 나갈 때 내가 머릿속으로 기준만 명확히 하면 아무것도 헷갈릴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조인에 대한 거를 쭉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조인 어떤가요? 많이 어렵나요? 조금 이제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제 얘기만 들었고 이제 복습도 아직 못 해본 상황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상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인까지 진행한 이 상황 얘도 이제 개념적인 거나 이제 활용법적인 것으로 봤을 때 DBMS에서 베이스예요. 이거 완전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완전 기본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쭉 다뤄갈 때 여기까지가 완전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기본이 아니냐면 이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수업에선 진행이 안 될 겁니다. 한글로 쓰자. 트랜잭션, 프로시저, 이벤트, 함수, 트리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가 6을 넘어가는 범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난이도에서 6을 넘어가는 범위가 이쪽입니다. 이 기본적인 쿼리는요, DBA라고 해서 DB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DB 전문가들, 당연히 이런 일을 하죠. 이런 일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흔한 웹 개발자들도 다 해요. 이 정도는. 6까지는. 왜냐면 실제로 일하려면 필요하니까. 근데 그럼 진짜 기술자들은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건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함수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만들어낸다라는 게 아예 만들어서 이 MySQL 안에 내가 내장시켜 놓고 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얘를 정의해 놓고 그 정의한 걸 내가 현재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에 접목시키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내가 좀 개념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말로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얘는 이벤트는 함수는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이벤트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시간이 되면은 내가 지정해 놓은 컬이나 아니면 함수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보통 발생시킨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이게 이벤트. 그리고 트리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게 되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일도 같이 하게끔 해요.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이제 맵 에디터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트리거라는 개념을 좀 아실 텐데 이런 겁니다. 걸어놓는 거예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쥐덫을 밟으면 쥐덫이 움직이겠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특정 행위를 어떠한 쿼리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쿼리가 실행됐을 때 걸려있는 해당 내용도 같이 실행이 되게. 그게 트리거예요. 그리고 프로시저. 이거는 우리가 쿼리를 지금 뭐 이런 셀렉트도 하고 있고 뭐 인설트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여러 개의 쿼리를 동시에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정말 단위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프로시저예요. 좀 애매한데 이게 트랜잭션이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트랜잭션도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가 여러 개인데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중간에 멈춰서 돌아가요. 문제가 생기면 다음 걸 실행을 안 해요. 단위로 묶어요, 이거. 이게 이제 프로시저랑 상당히 유사한 개념인 건데 이 두 친구는 좀 목적성에서 차이가 좀 존재를 하게 되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는 말씀드렸던 6레벨 이후 7레벨 정도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얘네까지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운 이 조인까지는 너무나도 쉬운 내용들이에요.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어떤 DB를 다뤄도 완전 기본. 근데 우리는 딱 이 기본만 숙달하면 돼요. DB 전문가가 될 거 아니라면. 웹 개발, 앱 개발,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만 돼도 빅데이터 다루는데 큰 문제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완전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파이팅 넘치게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완전 기본이니까 막상 그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오버됐네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5분에 다음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